예,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설명을 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스케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USB를 이용해서 아두이노 보드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실습을 따라와 주어야 합니다. 알겠죠? 뭐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좀 이제 기존에 했던 거랑 다른 점이 있다고 되면 코드를 직접 타이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수도 더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점 좀 조심해서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에 코드를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따라오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강의 자료에 있는 코드랑 잘 비교해서 맞춰보기 바랍니다. 예,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 아두이노 스케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해서 그 동작을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해서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 또 진법을 변해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고 그 값에 진법을 변화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거, 그리고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프로그램을 100%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있는 그대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키는 거구나, 그 결과는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따라해 봅시다. 예, 제일 먼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 아두이노라고 시작 메뉴 누르면 나오죠. 이걸 실행하면 이런 로고 화면이 나오고 프로그램이 바로 동작하고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프로그램 설치 안 한 친구가 있다고 그러면 MS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여기다 아두이노라고 입력하면 바로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제시가 됩니다. 선택을 하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설치 시작하면 바로 설치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금방 설치될 겁니다. 설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설치가 되면 이런 메뉴가 등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 준비 안 해놓고 따라온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아두이노 프로그램 실행하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두이노가 실행되면 이런 화면이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항 없습니다. 파일 이름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날짜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화면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심플이 단순이죠. 여기 코드 집어넣는 창이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창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간단하게 화면을 설명을 해 놓았는데 어려운 사항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고 메뉴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렵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사용하는 기능은 몇 가지 되지 않으니까요. 여기 보면 툴바에 보면 확인 버튼, 확인 버튼은 프로그램을 잘 작성했는지 그걸 컴파일해 갖고 문법적인 오류 등을 점검해 줍니다. 그리고 업로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지금 작성한 거를 갖다가 아두이노 보드, 그 USB 케이블을 통해서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실어줍니다. 즉 아두이노 보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이 창에 보면 앞에 나온 숫자는 줄 번호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다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 슬래시 두 개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들은 주석입니다. 실행과 상관없이 설명을 적어 놓는 것들이죠. 그리고 밑에 새카맣게 나온 이 부분이 바로 메시지 창입니다. 어떤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즉 내가 짠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아니라 내가 짠 프로그램을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바꾸는 과정, 또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수행하면 작업의 처리 결과 등이 간단하게 표시됩니다. 선택한 작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있나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런 창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툴에서 시리얼 모니터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이 모니터에 그 결과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지금 작업하는 모든 내용은 PC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파일을 하지만 실제 실행은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드에서 다 처리가 되고 계산까지 된 결과를 통신 포트,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시리얼 통신을 하는데 그 결과를 받아서 단순하게 표시만 해주는 겁니다.
인텔 CPU는 하는 일은 통신 말고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글씨 표시하는 것도 하겠죠. 실질적인 계산이나 모든 작업은 다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아트메가 328 칩이 수행을 합니다. 알았죠? 시리얼 모니터를 시작하는 여는 방법은 이 툴바를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툴에서 직접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어려운 사항 아니죠. 그 밑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창이 열렸으면 여기다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라도 작업을 할 때 새로운 창이 열어서 하고 싶다면 파일에서 새 파일을 눌러주게 되면 이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 이 스케치는 프로그램을 종료 후 다시 열게 되면 바로 직전에 작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전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름도 자동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2번 줄하고 3번 줄 요것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사항이거든요. 첫 번째 명령은 시리얼 포트를 이용하겠다. 시리얼 통신을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한테 9600 보레이트, 즉 초당 9600비트가 날아가도록 통신 선로를 개설해라.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라인 화면에 출력하라는 거거든요. 아두이노 첫걸음 시리얼 통신이라는 요 메시지를 출력을 해서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PC로 전달해 달라는 겁니다. 특별한 거 없죠?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붙은 걸로 나오는데 이쪽에다 붙은 걸로 나오죠. 이럴 때 작성을 다 한 후에 툴에서 보면은 자동 포맷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딱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자동 재정돈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코드를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혹시라도 코드를 실수할까봐 여기 다시 한번 표시해 놨습니다. 이 앞에 동그라미 원 번호로 되어 있는 거 줄 번호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한 거만 여러분이 타이핑 쳐 주면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색깔은 안 나오겠죠. 색깔은 자동으로 신텍스 컬러링이라고 해갖고 사용자가 입력한 것과 명령어를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혹시 프로그램 코드를 볼 줄 아는 사람, 오류가 섞여 있거든요. 그대로 타이핑해 주세요. 일부러 오류를 지금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이 내용 빨간색 글씨만 타이핑 쳐주면 되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리고 요거 L입니다. L. 이 폰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표시가 좀 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됐고요. 요거 9600 숫자입니다. 그것만 조심합시다. 따옴표는 꼭 쌍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문자 열이거든요. 그것만 조심해서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간단한 메시지를 출력하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입니다. 예, 뭐 부연 설명입니다. 아두이노는 크게 봐서 셋업과 루비라는 두 가지 블록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전처리부가 있어 추가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덩어리가 됩니다. 전처리부, 셋업, 그다음 룹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셋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한 번만 실행되는 구문들을 여기다 기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내용을 여기 루비라는 이 블록에다 설명을 해줍니다.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인 C하고는 조금 다르죠. 보다 초보자를 위해서 단순화시켜 놓은 겁니다. 기본적인 명령어 스타일은 C와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초기화하는 부분과 반복되는 부분을 셋업, 룹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거고요. 전처리부는 나중에 프로그램 좀 복잡한 거 할 때 활용할 예정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뭐 특이한 건데 우리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셋업, 룹 두 블록으로 구성이 된다.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한 번만 수행되는 내용은 셋업이라는 곳에 기술하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건 룹이라는 곳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할 때 이런 괄호는 물결괄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결괄호 열고 물결괄호 닫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괄호는 괄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생긴 괄호가 필요할 때 이건 꺾은 괄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용어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그 밖에 내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슬래시가 두 개 들어간 건 주석이죠. 실제 실행이 되지 않는 설명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셋업과 루브로 구성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프로그램을 다 작성했으면 저장을 해야겠죠. 이미 저장을 했으면, 다른 이름을 저장을 했으면 이걸 할 필요 없는 거고요. 내가 이름을 특별히 지정을 하질 않았어. 이 이름은 사용자마다 틀리게 나옵니다. 자동으로 부여된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면 스케치라고 있거든요. 네, 스케치 다음에 누른 다음에 풀다운 메뉴가 나오면서 확인 컴파일을 눌러주면, 물론 아이콘은 여기 툴바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무슨 작업인지 명확히 이해하고자 메뉴를 선택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컴파일을 누르게 되면 이름이 자동으로 부여된 이름일 경우 별도로 프로그램을 저장하라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별도 폴더를 만들고 작업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스타디 아두이노란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 내가 이 이름을 주면 이 밑에 폴더는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스타디 아두이노라는 것만 지정을 한 다음에 내가 파일 이름에다가 A 학번입니다. 아두이노라는 이름에 A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학번 집어넣고 오늘 작업한 날짜, 그리고 이건 시리얼 넘버입니다. 이 숫자를 집어넣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이런 식으로 파일이 만들어져 저장이 됩니다. 확장자가 INO로 되어 있는 게 아두이노 약자로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는 소리입니다. C랑 조금 틀리기 때문에 확장자를 C라고 붙이진 않습니다. 예, 스타디 아두이노란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저장하는데 A 학번 밑줄 날짜 밑줄 1 중간에 특수문자 한글 빈칸 안됩니다.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자동으로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아두이노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예, 지금 내가 제시한 코드를 갖다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툴에서 확인 컴파일을 누르게 되면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오류는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새카만 창이 있거든요. 요 부분 이렇게 위로 잡아 올리면 이쪽 화면은 커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친절하게도 범세계적인 언어 영어로 나오죠. 예,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났다고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경우는 프로그램 실행이 되진 않습니다. 쭉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잘못됐대요. 여기 나온 명령어 메시지 이거에 대해서 굳이 뭐 영어로 번역하려고 번역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에러를 그냥 패스하는 일이 없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자세히 보면 특별한 메시지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요 명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여기서부터 보는 거거든요. 시작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아니죠. 그리고 봤더니 이게 나와야 되는데 expected 기대하고 있잖아요. 시리얼 전에 이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다. 엄밀하게 보면 이건 두 번째 시리얼 명령입니다. 첫 번째 시리얼 명령 끝에 세미콜론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리얼이라는 명령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줄에 시리얼 대문자 앞에 S 대문자죠. 시리얼 비긴 통신 포트를 열어달라는 소리거든요. 9600 보레이트로 초당 9600 비트씩 날릴 수 있도록. 근데 끝에 가서 세미콜론이 없어요. 세미콜론이라는 건 프로그램 줄 끝에서 하나의 명령이 끝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세미콜론이 없어서 오류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 줄 번호가 여기 있네요. 세 번째 줄이라는 소리거든요. 세 번째 줄. 그냥 오류가 납니다. 클릭하면 나오고요.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마우스 커서를 배치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있는 줄 번호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이동하면서 맞춰줘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고 즉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을 집어넣고 다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아웃풋 결과자 메시지 창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잘 처리된 겁니다. 앞에 내가 제시한 코드에 오류 있습니다. 만약 그걸 알고서 세미콜론을 붙였다면 이 오류는 발생되지 않을 거고요. 착한 학생들이니까 똑같이 했을 거라 믿고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세미콜론을 꼭 추가해서 고치기 바랍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강조를 하기는. 알았죠? 예, 앞에서 오류가 발생된 것, 즉 세미콜론이 빠졌던 게 오류 메시지가 나왔었죠. 그것까지 고쳤다면은 이제 그걸 다운로드 시켜야 됩니다. 아까 툴에서 업로드라는 명령을 수행을 하면 역시 빠진 것 같으네. 예, 툴에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이게 혹시 이제 그 전에 컴파일러다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두이노 보드를 PC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아두이노 포트랑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면 나 같은 경우는 내 PC 같은 경우는 포트 17번, 컴포트 17번에 연결이 됩니다. 그 앞 시간에 그 USB 드라이버 설치하면 나타난다고 했죠. 그 포트 그겁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컴퓨터에 USB 포트가 하나 여러 개 달려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컴퓨터 충전한다고 꽂아 놓고 뭐 있죠,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 쓰고 또 스피커 연결하고 이러다 보면 이 포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자동으로 안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툴에 가서 포트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현재 열려 있는 포트들이 다 제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 포트가 뭔지는 그때 얘기했었죠. 윈도우 로고 키에다가 오른쪽 위에 퍼즈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장치 관리자를 볼 수 있는 두 단계 넘어가죠. 거기서 확인해서 어느 포트, 그 CH340이 어느 포트에 연결되는지 컴하고 뒤에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그걸 보고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아두이노만 연결됐으면 전혀 문제 없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만약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두이노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 이렇게 나와요. 여기 컴 1번은 쓰지 않습니다. 컴 1번은 요즘은 잘 쓰질 않는데 옛날 컴퓨터 같은 뒤에 아예 시리얼 포트 9핀짜리 커넥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그 디폴트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쓰지 않는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컴1은 기본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건 하드웨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리얼 포트거든요. 그래서 1번은 쓰지 않습니다. 0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하기 전에 포트가, 즉 아두이노랑 PC랑 통신 선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는 USB 포트 17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고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했다면 스케치에서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 바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툴에 보면 보드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보드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걸 선택, 물론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앞 시간에 설명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포트는 17번, 바로 앞에 화면에서 확인했었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참고로 표현한 겁니다. 시간 날 때 보라는 거고요. 한 번쯤 보는 거 괜찮죠. 스케치에서 업로드를 선택하면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PC에서 아두이노 보드로 들어가서 아트메가 328 칩의 프로그래밍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결과를 보려고 그러면 툴에 보면은 시리얼 모니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줘야 됩니다. 아니면 요 끝에 보면 시리얼 모니터 버튼이 있고 그걸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제시가 되고요. 내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까 다운표 속에 아두이노 첫걸음 시리얼 통신이라는 말을 적어놨죠. 그리고 딱 찍히게 됩니다. 한 번만 나옵니다. 한 번만. 왜? 셋업에다가 설명을 했거든요. 셋업은 한 번만 수행이 되는 겁니다. 보통 초기값을 설정하거나 환경을 잡는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런 메시지 넣어도 됩니다. 한 번만 됐죠. 만약에 여기 룹에다가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이 메시지를 갖다가 요 밑에 한번 복사해 붙여놓고 그 결과 다시 한번 스케치에서 업로드 한번 실행시켜보면 여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시리얼 포트를 열어서, 물론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는 아두이노 보드에는 모니터가 없잖아요. 키보드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PC에서 작업하는 거고요. 그 결과도 아두이노에 있는 걸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시리얼 통신으로 받아서 이 모니터에서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처리되는 내용에 따라 모니터를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별거 같지 않아도 벌써 우리는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해서 아두이노의 출력 결과를 확인하는 거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시리얼 모니터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체크를 딱 하게 되면 메시지가 올 때마다 앞에 시간과 날짜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리얼 비기닝에 갖고 우리 9600 줬죠? 이 통신 속도도 일치해야 됩니다. 아두이노에서 보내는 속도, 이거는 PC가 받는 속도거든요. PC가 받는 속도가 9600 보레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인 엔딩이라는 것도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맨 끝에 줄의 끝을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 거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라인 엔딩 없음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프린트 라인이라는 명령을 썼거든요. 여기 ln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줍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출력되면 그 다음 줄로 내려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스크롤바가 생성되면서 화면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자동 스크롤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주로 화면 표시되는 내용, 이건 통신에 관련된 사항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죠. 출력 지우기는 내가 직접 눌러도 지워집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우고 최종 것만 보고 싶다. 이럴 땐 이걸 이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튼은 거꾸로 아두이노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용도로 씁니다. 지금 여기 표시되는 내용은 이거는 아두이노가 보내온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내가 아두이노한테 어떤 값을 주고 싶어. 이럴 땐 여기다 입력을 하고 이 버튼 누르면 아두이노한테 거꾸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통신과 관련된 함수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쓸 겁니다. 요거 통신 포트 개설하는 거, 이거하고 요 둘은 통신을 통해서 값을 출력하는 명령들이거든요. 요거는 읽어내는 거거든요. 요 전송 버튼 누를 때 이걸 쓰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에 이 명령으로 된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같은 거겠네요. 그리고 시리얼 어베일러블은 지금 통신 포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럼 시리얼 엔드는 뭐겠죠? 통신을 종료한다 이런 건데 이런 명령들은 솔직히 지금 여러분이 전문으로 C를 배운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거 알려줄 거고요. 설명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리얼 모니터의 구성 설명했습니다. 예, 앞에서 첫 번째 프로그램을 잘 작성하고 결과까지 확인했다 그러면 두 번째 프로그램 하면서 좀 숙달을 해봅시다. 두 번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에서 새 파일 눌러서 빈 창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 내용을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셋업뿐만 아니라 룹에도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요것도 집어넣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좀씩 있거든요. 오늘은 뭐 코드 설명보다는 그냥 한번 돌려보는데 뜻을 두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의 이름은 아까랑 동일하게 끝에 2라고 집어넣어 주도록 합시다. 2, 두 번째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리고 대소문자 신경 써서 해야 되고요. 띄어쓰기도 좀 신경을 써주는 게 띄어쓰기가 신경 쓸 게 없네. 네, 대소문자는 좀 맞추어서 해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면 칼라로 나왔죠? 명령어들은 이렇게 색 칼라링이 되고요. 사용자가 준 거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또 화면에 출력되는 건 여기 뭐 이상한 녹색 이걸로 나오네요. 이 명령은 미리 설명하면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기다리라는 소리입니다. 만약 이거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이 됩니다. 왜? 이건 룹블록이 지정을 했거든요. 룹블록은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을 합니다. PC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또 앱 인벤터랑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보통 펌웨어라고 하거든요. OS 없이 직접 수행되는 거, 전기만 공급되면 수행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기가 공급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돌고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앞에 거는 연습삼아 한 거고요. 그래서 전기가 공급되면 외부 장치에 있는 건 계속 작업이 수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무한룹을 씁니다. 이거 무한룹이거든요. 무한히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근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리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몰라도 되고요. 넘어가도 됩니다. 이 코드 입력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코드 혹시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여기 표시해 놨습니다. 얘가 먼저입니다. 얘가 셋업에 들어가죠. 셋업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한 번만 수행되는 내용들입니다. 통신 포트 열고 제목에 해당되는 다양한 찜법으로 출력하기란 말 찍은 다음에 줄바꿈 한 줄 더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수행이 됩니다. 이 순서로 줄 번호 순서대로 작업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룹 반복 수행되는 거죠.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중 메모리를 확보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복문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무한 반복은 아니고요. i에다 1을 넣고 1씩 증가시키면서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돕니다. 즉 1, 2, 3, 4, 5, 6, 7, 8, 9, 10, 10번을 돌게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요 값을 갖고 얘가 한 번 수행되고 끝나고 나면 다시
n을 2로 놓고 이거 돌고 n을 3으로 놓고 이거 돌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좀 특이한 명령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프로그램 명령을 많이 설명할 생각 없습니다. 일단 있는 대로 따라 하고요. 필요한 것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출력되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한 사항 없이 그냥 그대로 이 내용이 출력이 되고요. 특이한 점이 딱 이렇게 되는데 프린트 라인 속에 이런 말을 집어넣습니다. 콤마입니다. 쉼표. 여기 빈, 이건 데시말 10진수라는 소리고 이건 바이너리 2진수, 옥탈 8진수라는 소리고 헥사데시말 16진수라는 소리입니다. 시리얼 프린트라는 거는 이렇게 따옴표가 없을 때는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을 찍고요. 따옴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는 따옴표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원표시 T는 탭키 누른 거랑 일정 빈칸을 요만큼 해서 여기서부터 찍게 합니다. 그런 기둥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변수 요 속에 있는 걸 찍는데 뒤에 있는 게 어떤 수의 형식을 지정하는 거죠. 또 일반 C를 할 줄 아는 친구, 자바를 할 줄 아는 친구한테 미리 알려준다고 그러면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프린트 명령은 늘 하나씩만 찍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값만 찍을 수 있습니다. 문자열만 찍든지 문자만 찍든지 특정 변수에 있는 값만 찍든지 거기에 뭐 문자도 찍고 값도 찍고 또 문자 또 찍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한 줄 한 줄 다 구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프린트 문으로 1번째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한다고 할 때 이런 변수에 들어있고 이거는 단순한 문자열이면 이거 프린트문 따로 적어야 되고요. 이거 프린트문 따로 적어야 됩니다. 한 줄에 여러 개를 적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C 프로그램 언어에서 printf랑은 틀립니다. 알았죠? 아까 ln 이거 얘기했죠? 이건 줄바꿈 명령이라고요. 이 위에 거는 ln이 없습니다. 이건 줄을 안 바꾸고 옆으로 계속 찍으라는 소리입니다. 찍고 기다렸다 또 찍고 기다렸다 또 찍고 기다렸다 또 찍습니다. ln이 들어오면 찍고 밑으로 내려 여기서 기다리는데 ln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되고 ln이 있으면 이렇게 줄바꿈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드 작성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예, 프로그램이 다 작성됐으면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작성했으면 일단 확인 컴파일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업로드해서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다운로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면 지금 이 프로그램은 시리얼 모니터로 나가도록 했거든요. 툴에 시리얼 모니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아니면 이전에 첫 번째 프로그램 작성해서 열려 있으면 거기에 그냥 나갑니다. 예,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목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10진수 숫자 1이라고 찍은 다음에 10진 숫자 1을 2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이게 뭐지? 0B 요거는 2진수인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2진수 값입니다. 그냥 찍으면 10진수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0B입니다. 그리고 끝에 값이 값이죠. 숫자 10진수 1을 2진수로 바꾸면 1이 되고요. 10진수 2를 갖다 2진수로 바꾸면 1, 0이 됩니다. 10진수 10을 2진수로 바꾸면 10, 10이 됩니다. 네, 자동으로 바꿔주는 명령 해본 겁니다. 또 8진수로 바꾸면 2를 8진수로 바꾸면 1이 되는데 앞에 0이 붙어 있죠. 이건 8진수라는 소리입니다. 16진수는 0x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 앞에 갑자기 우리 숫자 쓸 때 앞에 0, 리딩 제로라고 하는데 리딩 제로 안 쓰잖아요. 근데 찍었더니 앞에 0이 찍혔어. 8진수라는 소리입니다. 0b가 찍혔어. 바이너리 2진수라는 소리입니다. 0x가 찍혔어. 헥사 16진수 값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 값만 봐도 이거 16진수구나. 이건 8진수구나. 이건 2진수구나를 구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되면 이건 10진수라는 소리죠. 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은근슬쩍 지금 프로그램 명령도 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번엔 세 번째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좀 더 간단한데 좀 복잡한 명령이 몇 개 들어갔습니다. 일단 셋업 파트에는 특별한 게 없이 통신 포트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루베는 요만큼 적어줬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까지네. 이거 적을 필요 없는 걸 적었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 캡처 제대로 했어요. 예, 반복문 포 줬고요. 예. 그리고 이 플롯이라고 했죠. 이거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 관리할 때 쓰는 건데 내가 이걸 여기다 쓸 이유가 없었는데 왜 썼을까? 그냥 써도 되는데 한번 써본 겁니다.
여기 띄어쓰기 있습니다. 띄어쓰기. i에다가 0을 집어넣고 i가 360보다 작으면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출력을 하라고 그랬죠. 여기 빈칸 있습니다. 빈칸. 여기도 빈칸 있습니다. 빈칸 있는 겁니다. 여기 빈칸. 보통 빈칸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빈칸 있는 겁니다. 아이고, 마우스를 그리다 보니까 좀 촌스러워지네. 여기도 빈칸 한 칸씩 넣습니다. 하나 이상이면 다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시리얼 프린트, 여기 ln 없습니다. 사인 가로 열고 i 곱하기 파이, 이거 대문자 써야 됩니다. 상수입니다. 이거 슬래시, 백슬래시, 이건 백슬래시, 이건 슬래시입니다. 슬래시라고 하는데 이거 나누기를 의미하죠. 180 나누고 가로 닫고 곱하기 4를 했습니다. 이거 조심해서 입력해 봅시다.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예, 요거 세 번째니까요. 여기서 확인 컴파일을 눌렀을 때 아마 파일 다 저장하라고 나왔을 때 아까랑 동일한 규칙하에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저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 한번 확인해 보죠. 예, 세 번째 프로그램 실행시켜 보면 모니터죠. 시리얼 모니터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뭔지 보자면 나오네. 아, 난 처음부터 사인이란 말이 들어갈 때부터 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예, 역시 뭔지 모르는 값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걸 보려는 거 아닙니다. 이 값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눌러서 시리얼 모니터를 닫아주세요. 이거와 이걸 두 개가 동시에 열리진 않습니다. 이거 닫아야 됩니다. 통신 포트로 하나만 열려있거든요. 아두이노랑 선 하나 연결해놨죠. 인터넷선이 아니라 이건 시리얼 통신 라인입니다. USB 라인이거든요. USB 라인 하나는 한 사람만, 한 프로그램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툴에서 시리얼, 이번엔 플로터입니다. 모니터가 아니라 플로터를 열어준다. 그럼 이런 창이 열리거든요. 모양은 유사한데 틀린 점이 있다 그러면 얘는 그림을 그려주는 플로터. 프린터 플로터 써본 적 있나? 예, 여기 보면 플로터 있습니다. 이거 누르세요. 그럼 이런 창이 나오고요. 그 다음 결과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쭉 그려지면서 나갑니다. 화면상에 자동으로 눈금도 만들어지고요. 색깔도 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예, 요 값들을 얘가 알아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찍고 뒤에다 이 값을 찍습니다. 아, 아니구나. 예, 맞죠. 예,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 아두이노 스케치에 들어있는 시리얼 터미널은 터미널과 플로터 둘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 플로터가 이거 아주 괜찮은 기능입니다. 값을 우리가 숫자로 보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주면 보다 이해가 쉽잖아요. 크기도 비교하기 훨씬 좋고요. 그런 용도로 쓰라고 제공되는 겁니다. 거기다 색깔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부여돼서 첫 번째는 무슨 색,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할 줄 아는 친구들은 금방 알 텐데. 여기서 사인, 이 앞에 값은 계속 변하죠. 얘가 이 움직이는 이 그림을 이 점을 한 줄 한 줄 찍습니다. 이렇게 찍는 거고요. 얘들은 수평으로 가는 선들을 찍어주는 애입니다. 원리는 한두 번 돌려보면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용 분석은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은 아니고요. 그냥 출력할 때 이런 텍스트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림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는 걸 확인해 준 겁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걸 시리얼 플로터라고 한다. 플로터. 그리고 또 하나, 플로터하고 터미널은 동시에 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 둘은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고 동시에 열 수 없습니다. 자, 잘 나온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근데 혹시라도 앞에 설명한 내용을 작업을 했는데 그 시리얼 플로터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타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프린트 이렇게 있는데 값을 출력하는데 두 번째 거를 갖다가 프린트 라인으로 했을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좌표값을 잘못 맞는다는 거예요. 얘가 자동으로 얘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기본적인 형식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을 위배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값으로 나옵니다. 물론 보기는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프린트 라인에서 앞에 빈칸이 없는 경우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값을 볼 수가 없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구나. 별거 같지는 않은데 아무것도 안 찍네. 예, 빈칸이 없다 보니까 구분을 못 해내는 거거든요. 물론 첫 번째 건 프린트 라인, 두 번째 건 프린트로 끝나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가 있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한 줄 단위로 합니다. 근데 프린트 라인이 둘 다 프린트 라인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점을 각각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빈칸이 없는 경우는 그러면 첫 번째 사인 값하고 요 값이 붙어버립니다. 뭐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뭐 그래요.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래요. 고쳐서 해. 알았죠? 예, 지금까지 한 거 지금 아두이노 기본 사용법 해봤습니다. 아두이노의 스케치란 프로그램 기본 사용법 좀 실행해 본 거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PC로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 아두이노에 업로드 시켜가지고 그 실행 결과를 C를 모니터나 C를 플로터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지금 작성해 본 프로그램들은 모두 아두이노에서 돈 겁니다. 컴퓨터에서 돈 거 아니에요. 컴퓨터는 시리얼 포트로 전달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만 해준 겁니다. 그 사인파 값을 구한다든지 아까 진법 변의 숫자를 2진법, 8진법, 16법 변환하는 작업은 아두이노 보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해갖고 데이터 처리하는 거 프로그램을 연습해보고 있는 겁니다. 염두에 둬요. 컴퓨터 모니터로 나오니까 이거 컴퓨터가 하는 거 아니야? 아두이노 도대체 무슨 일을 할지 이런 생각을 할까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PC에서 프로그램 작업을 하고 외부 장치에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크로스 컴파일 방식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컴파일 방식. 왜? 아두이노는 키보드나 모니터가 없거든요. 키보드나 모니터가 없는 장비에 프로그램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PC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업로드란 말 썼죠. 다른 장치에서는 다운로드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얘는 업로드란 말을 쓰더라고. 어쨌든 외부 장치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라이팅 시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작업을 크로스 서로 교차되는 컴파일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크로스 컴파일만 나오면 외부 장치 프로그램 하는 거구나, PC에서 작업해서 다운로드 시키거나 업로드 시키나 보는구나, 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는 아두이노 사용법 배우고 있는 거고요. 컴퓨터는 그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짜거나 컴파일해서 집어넣는 역할, 그리고 실행된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 PC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마이카는 이렇게 동작하진 않죠. 아두이노 혼자 동작을 하고요. 출력은 시리얼 모니터나 플로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전자 소자를 제어하는 신호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알았죠? 일단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아두이노의 프로그램 짜는 방법은 확실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명령은 아니고요. 툴 사용법만. 오케이? 네, 지금까지 아두이노 스타트에서 아두이노의 스케치 프로그램 얘죠. 얘 사용하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플로터에 표시되거나 또는 터미널에 값이 나가는 것도 확인했죠. 이 그림이 훨씬 더 보기 좋죠. 뭐 한 거 같잖아. 네, 오케이. 여기까지 잘 이해했으면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많은 코드를 제시해 볼까요? 연습해 보라고. 예, 수고했습니다.